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1.8로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5월 9일 이후 1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매 수급 지수는 83.7로 한 주 전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아파트값 하락 전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일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가 793건에 달해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649건, 7월 691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74건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으로 경매 법정으로 밀려들고 있는 주택은 늘었지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재취약 지역에 위치한 매입 임대주택 반지하 안전 확보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침수 방지와 개폐 가능한 방범 창호는 물론 침수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추진하는 등 기록적 폭우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대내외적인 금융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이 금리 부담마저 가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집을 구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입을 보류하고 관망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에 경매 법정으로 밀려든 주택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에 대한 정보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동북부 지역에 정부의 뉴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북부 지역의 최중심이 될 창동 지역하고요. 지금 용산 사업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마포 지역 두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관심이 참 높아지고 있는 곳들이고 지금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지역들인데요. 한 지역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도봉구 창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1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우선 어떤 이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창동인데요. 지금 7강역 중심지 사업지 중에 창동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들을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제 이 창동역 근처에는 학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그 옆에 노원에는 이제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후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GTX C 노선과 KTX 노선이 이제 도봉구 창동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텐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강남까지 GTX C 노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까지 15분 이내로 도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심 업무지구 강남까지의 이제 이동거리가 짧아진다라는 점은 창동이 가장 큰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군, 또 교통 호재, 그리고 재개발 이슈까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참 많은 곳인데요. 자, 소장님, 그러면 도봉구 창동 입지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도와주시죠. 네, 도봉구 창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요.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노원역은 7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어디로도 손쉽게 접근 가능한 교통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북부에서 가장 이제 교통편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GTX C노선과 KTX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창동역은 앞으로도 이제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원역과 창동역 사이로 지금 개발 사업이 굉장히 밀집돼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2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창출되는 산업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북부가 지금 현재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이 동북부, 이 창동 지역이 신도심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높아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등 인프라를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창동 신경제 중심지로서요. 여기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도 또한 이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업, 문화 그리고 여가까지도 지금 이 지역으로 굉장히 밀집돼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창동 지역은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압박 또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이제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동을 이제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참 많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장님, 이 지역 어떤 개발 호재들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은 지금 여러 개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요. 2만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좀 몰려오게 되면서 연간 25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문화 공연 사업뿐만이 아니고요. 대형 규모의 영화관들 또 이제 11개 정도 입점할 수 있는 크기의 아레나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이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라든지 의료 R&D 센터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 대형 의료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요. 고부가가치의 산업들이 이 지역에 이제 밀집돼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2코엑스 규모의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창업 문화시설, 그리고 산업단지, 업무시설, 대형 유통시설까지도 이 지역으로 밀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사업들이 이제 전방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도봉구 창동은 동북부에서 GTX 신호선이 지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창동에서 강남 삼성까지 가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분 이내로 이제 강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까지 이동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과 양재 두 가지 지역이 강남의 두 가지 지역을 가로지르는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는 점, 이 점은 이제 창동으로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아니면은 창동에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고 창동으로 이제 산업들이 많이 밀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GTX가 창동 쪽으로 배치될 거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KTX까지도 창동역으로 들어오게 돼서 복합 역사가 생길 예정이니까요. 창동의 이제 교통 호재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인데요.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삼성동까지의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제 시간상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인데요. 삼성동까지의 거리가 이제 줄어드는 만큼 아무래도 이 지역의 교통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지상에는 수변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제 시민들의 삶의 편리성 또한, 삶의 질 또한 좀 높아질 거라는 점도 이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북권의 신경제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천억 규모의 사업을 지금 이 창동 동북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8만 일자리를 지금 이제 창동에다가 만들어줄 건데요.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출퇴근을 위한 교통편까지도 지금 구축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창동 같은 경우에는 1호선, 4호선, 그리고 GTX, KTX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가면서 복합 역사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 교통편이 다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상업시설 및 기반 인프라 시설들도 이제 확충을 해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타운화 되어 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요, 일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창동에 이제 투자하게 될 자금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신도심으로서의 도약을 좀 이제 관심 깊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이 이 서울 동북부 신경제의 핵심지로 떠오를 거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 내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다, 이런 큰 그림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도봉구 창동 시세는 어느 정도로 좀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도봉구 창동 시세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매매 시세는 4억 1천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세 시세는 임대 금액이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세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10에서 120만 원까지 예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도봉구 창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에는 또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 마포구인데요. 이 지역은 전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실거주자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직주 근접성과 다양한 인프라들을 누리기 위한 실거주자의 수요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집값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변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 개발이 이루어진다. 수변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이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수변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압박 또한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형 상권이나 이제 교통의 확장 등의 호재들이 지금 이제 망원동에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후에 유동 인구의 더욱더 증가가 이제 생겨날 수 있겠고요. 상권의 확대 또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일단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참 매력이 많은 곳인데요. 꾸준한 또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마포구 망원동 입지 분석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증산 뉴타운, 가재은 뉴타운,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가 있죠. 이렇게 이제 주거타운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마포구는 한강을 바로 아래에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수변 개발 사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한강 이제 주변의 수변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마포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위로 대규모의 공원을 또 이제 끼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아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한강을 끼고 큰 공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한강 수변 공원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원들도 이제 다 정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호선을 따라서 합정역 그리고 합정역을 통해서는 강남까지 갈 수 있겠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용산까지도 하나의 6호선 라인으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나중에 추후에 지금 2개의 노선이 더 신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총 5개의 노선이 지나게 될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암 업무지가 바로 옆에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제 주거 지역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업무지가 있다 보니까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포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있는 용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좋을 텐데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한 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가,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이 도시를 재탄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거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마포구가 포함이 되겠죠. 지금 주변에서의 직주 근접성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암에서의 이제 직주 근접성뿐만 아니고 마곡이라든지 지벨리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국제금융지구죠. 여의도 그리고 공덕 업무타운 이제 구도심 도심 상업 업무지역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의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좋아질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대학교 밀집 지역이 마포구인데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라든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여의도와 용산에 가장 이제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이제 마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 개발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마포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지시고 마포구를 이제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는 시선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기존에도 많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개발이 이제 용산 개발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차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발인 용산 개발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그 외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 또한 뛰어나다는 점으로 봤을 때 입지적인 위치로서는 마포구가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상암하고 또 마포구 망원동 상당히 또 가깝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든 공덕이든 주요 업무지구로 참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입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마포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상업, 문화, 그리고 인프라,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이제 생활 반경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상암이라는 지역에는 이제 업무지구 이고 이제 주거 환경도 잘 갖춰져 있지만 상업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몰 롯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100층 규모의 DMC몰이 이제 상암에 생길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갖는 이제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역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나 동시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사업이 갖는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북 횡단선입니다. 청량리에서 목동역을 가로지르는 이제 역이고요. 2028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부 광역철도고요. 인천 대장역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로고요. 2028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 역이 지나고 있지만 두 가지 역이 지나게 된다면 5개의 역이 지나게 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용산이 교통의 허브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용산이 지금 5개의 역에서 8개의 역으로 3개의 역이 이제 증가해서 8개의 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뒤처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유입 인구라든지 거주 수요라든지 이 교통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마포구는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재건축 이슈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을 두고 있는데요. 3,700세대의 대규모 단지에서 5,000세대의 대단지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3,700세대가 이제 일단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집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서 주변 집가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요. 5,000세대의 대단지로 변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세대수가 많아지는 형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마포구의 주변 집가라든지 그런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저도 이 주변에서 학교를 나와서 좀 이 지역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점점 더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시세 이 부분입니다. 소장님, 지금 마포구 망원동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 한번 살펴보면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세 시세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임차 수요가 탄탄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제가 임차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산 개발이 됐을 때 사실 그쪽은 국제 이제 기술 지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도심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주거 지역들도 좀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 쪽으로 들어오는 임차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마포구의 임차 수요, 전세 시세는 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주변에 대학교도 정말 많은 데다가 또 이 곳곳에 이 서울 시내의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하기도 참 편리해서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참 풍부한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도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니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박준영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도 같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투자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곳들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정비와 관련된 그러한 쪽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정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비가 움직인다, 집값이 올라가고 그 지역 앞으로 아파트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을 쉽게 구입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두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행에 어설프게 돈을 넣어 놓는 것보다 그래도 그 이상으로 무엇보다도 서울 내의 고급 아파트를 손에 쥘 수 있는 쪽으로 투자에 나서시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지역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틀꿈틀 변화가 지금 좀 감지되고 있는 지역들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자, 상암과도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은평구 수색동 확인을 해볼 텐데요. 경의중앙선 수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는 지금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4억 4천만 원부터 4억 5,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정비가 진행이 되는 곳들은 땅값 자체가 낮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완전한 하락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분명히 당분간은 조정을 받겠지만 집값,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집값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거는 지금 5년 동안 활발하게 올라갔었던, 신나게 올라갔었던 아파트들 위주로 그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과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는 곳들의 집값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 수색입니다. 자, 은평구 지역들 재개발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됐었고요. 뉴타운 자체가 하나 크게 형성이 될 정도로 좋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지역이었습니다. 뉴타운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 주변 일대의 생활 환경, 생활 인프라가 크게 달라지다 보니까 집값이 좀 올라갔을 거라고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일반적인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막 상승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내다봐야 될 정도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은평구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그 가치가 충만한 지역인데 주변 일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이 주변 일대 바로 마포길 건너 용산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 그리고 경기도 서부권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으로 접근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미디어 시티 편안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이곳을 한번 방문을 해보셔야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의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됐는지 아마 몸으로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길에서 아니면은 이 주변 일대 방송가 쪽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라면 연예인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떠한 부동산이든 간에 직접 임장들을 통해서 몸으로 한번 체감을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암 수색은 바로 부도심으로서의 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권역 고양시 일대 마곡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마포 일대에도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강북권역과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용산, 마포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여의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지역으로 쉽고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어야 그 지역은 발전이 가능하고 꾸준한 임차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색증상 뉴타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수색역 쪽이고요. 자, 이곳에서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들 아직까지 개발이 좀 안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 위쪽으로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 새로운 뉴타운들이 조성이 되고 다양한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옴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와 거주 여건들을 상당히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개발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곳들도 아파트가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 주변 일대 부도심, 새로운 뉴타운으로서의 그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겁니다. 자,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 수색 역세권 개발 계획은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 철도 부지와 그리고 다양한 상업지 라인들 그리고 남아있는 부지들을 통해서 큰 상업지구와 업무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거주 시설들까지 끌어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었고요. 워낙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한두 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이 나왔었던 2016년도 서울시와 코레일. 자, 두 단체에서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구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청사진이 나오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함께 이 주변 일대의 업무 시설들과 함께 이 주변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지 계속적으로 사업의 구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점점점 더 커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개발과 함께 그 일대가 안정적인 업무 시설이 정착함에 따라서 주변 일대 상업시설로의 가치 그리고 거주지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청사진, 자 도면입니다. 가도면들. 차량 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주변에 남아있는 철도 부지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업무, 상업시설들을 복합 거점으로서 이 일대가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019년도 당시에 이쪽에 유보지도 일부 있었는데요. 자, 이곳 일대와 이 앞쪽에 남아있는 부지들까지 개발이 나서게 된다라면 더욱더 커진 모습으로 이 주변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그리고 대규모 거주시설들까지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까지 2022년도에 1차 착공을 통해서 그리고 2025년 2차 착공을 통해서 자, 3단계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한다. 자, 주변의 일대 앞으로는 더욱더 공사판, 타워 크레인들과 포크레인들 그리고 다양한 먼지들이 흩날리는 지역으로 한동안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모습을 그려본다라면 정말 가치 있는 지역으로서 발전해 나갈 거니까 사실 투자 가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입주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투자에 나서실 분들이라면 깔고 앉아서 몸으로 때우는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색동 일대 노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곳이 수색역이고요.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철도 부지들입니다. 자, 이만큼 다양한 꽤 넓은 철도 부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곳 일대들이 새롭게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서울시, 은평구, 국토부, 코레일 등 다양한 사업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주변에 개발이 안 된 지역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도를 체크를 해놓은 건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노후도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 일대들 이미 개발 바로 착수가 가능할 정도로 노후도 충족이 되어 있으면서도 순환이나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상당히 열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대부분들이 1층 또는 2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오래된 상업지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개발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 일대 공공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이 됨과 동시에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큰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역 인근, 바로 역세권 개발 계획,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이든 공공 역세권 개발 계획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거든지 역세권 250에서 약 350m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업지들과 3종 주거 지역들, 그런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큰 개발로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가 있는 지역들 또한 역에서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자, 이렇게 2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곳들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도 충분한 지역을 꼭 택하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4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대지 지분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땅 자체가 일반적인 1종이나 2종 주거 지역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땅의 가치, 상업지로서의 가치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놓으실 수도 있겠는데 월세 놓게 될 경우에 투자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역세권 개발 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투자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과 재개발 두 개 모두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노후도와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뉴타운의 배후지로서 그 상업시설의 개발 역시 상당히 훌륭한 지역이니까 이곳 새롭게 부수고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가치 괜찮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 개발 이슈 정말 풍부한 곳이죠. 다만 이게 정말 얼마만큼 역세권과 가까이 있는지 또 노후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또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뉴스들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활동들까지 펼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일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부터 정치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양한 뉴스들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곳에 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현재 마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용적률은 최고 500%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재건축 공약 여파로 인해서 리모델링 자체는 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던 단지들을 제외하고 용적률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지역들인데 일기 신도시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일산 주민들 1억 8천까지 더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대부분들이 재건축을 실제로 선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계속적으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대세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으로 가야 좀 커뮤니티 시설들이라든가 좀 고급 아파트 단지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적이 조금 더 커지는 리모델링, 그거를 꼭 할 필요는 없다. 재건축으로 끌고 갈 거고, 자,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도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계속 뉴스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상당히 소외를 받았고, 그리고 환경 자체도 판교에 좀 밀려버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 랠리에서 소외를 받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무엇보다도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분당, 이제서야 좀 뜬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분당,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서현동과 정자동 이 두 지역으로 먼저 찍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서현동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와 효자촌 일대, 그 일대를 한번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길 바라겠고요.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일대와 이 안쪽에 노후도가 상당히 충족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유 용적률이 좀 높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신다라면 상당히 재건축 수익 바라보시기 좀 수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중에서 정자역입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 노선이 지나가고요. 주변 일대에 다양한 회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학원가까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로서의 그 가치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분당 내에서는 최고의 상업지들과 최고의 업무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이버,
두산,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회사 본사들이 위치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KT 본사와 다양한 특목고등학교 그리고 일타 강사들이 출강하는 학원들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 최초 분양을 하고 청약을 했었던 그 위치인데요. 자, 이곳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될지 조금 더 큰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연구시설들을 좀 넣어놨지만 앞으로 크게 또 개발이 가능하니까 얼마만큼 많은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이 들어올지 큰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대선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들과 도지사님들까지 나서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 크게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급매물들은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파트, 제가 드리는 말씀들로 아파트,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을 하셔서 조금 갖고 계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집 하나를 더 구입을 하게 된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만큼 뿐만 아니라 또 다주택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는 점입니다. 같은 주소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이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둔촌 주공. 상가 조합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이런 게 있었나? 라고 눈을 뜨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던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강남 일대 재건축이 횡행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 상가로 돈을 벌 사람들은 벌어가고 있었다. 이제서야 좀 알려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세제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재건축 단지들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지금 투자 금액, 적당한 투자 금액으로서 2030년이 일기 신도시 입주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 약 7년에서 8년 정도 보유를 부담 없는 금액으로 보유를 하셨다가 향후 아파트 입주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나오시더라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송파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프리미엄도 아파트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상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가 조합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주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 배척을 해놓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지금 현재로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만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좀 단계가 진행이 된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지만 이때에는 이미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붙어버렸을 겁니다. 지금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입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이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더욱더 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부 쪽에서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들 꾸준하게 펼쳐나갈 거니까 큰 기대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매매가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요즘 워낙 힘들다 보니까 대출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중반대 정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상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 단지 내 상가 매물로서 입주권까지 한번 노려보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